이게 정상인가요? 최악 디커플링인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표라는 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 지표나 우리나라 지표나 미국의 지표나 이게 경제가 이게 통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표가 우리나라의 지표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일본 경제 성장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 보면 2023년 3분기 마이너스 2.9%, 4분기 마이너스 0.4%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28.1% 이렇게 떨어졌다가 3분기에 22.9%로 성장하기는 했었지만 지금 매년 말입니다. 적어도 2번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분기에도 마이너스 3.9%였죠. 3분기에 마이너스 3.6%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에 마이너스 0.5%였죠. 3분기에 마이너스 0.8%였습니다. 실물 경제가 진짜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실물 경제가. 일본 경제, 실물 경제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의 GDP가 독일에 뒤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은요 4조 2,100억 달러였다면 독일은요 4조 4,600억 달러입니다. 일본 대비 독일이 5.9%가 많고요. 2,500억 달러가 많다는 뜻이에요.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독일이 추월한 겁니다. 독일이 추월한 거 55년 만에. 이것은요 일본 경제가 진짜 좋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기준으로 39,098.68로 마감을 했거든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고요. 1989년 12월 29일 38,915.87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야, 대단하죠. 지금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거품이 꼈다. 이거 터진다. 터질 날 얼마 안 남았다. 거품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여지부동 우상향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일본은요. 이게 2012년 9월 28일에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2012년 9월 28일에 그때부터 아베노믹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이게 환율을 낮춰서 기업의 수출을 많이 해서 환율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환율을 높여서 기업의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소득을 많이 나눠주면 가정에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계속 풀어요. 왜?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거든요. 계속 풀어서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쉽게 말하면 외화를 많이 벌어와라. 그리고 돈을 풀면서 국민들에게는 소비를 많이 해라. 이렇게 계속 독려해 왔던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뭔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안 올랐으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독일한테도 뒤처졌고 최악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요? 그러면 소비가 뒷받침해 주지도 않는데 주가만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슈퍼엔저 때문에 분위기가 숙성이 돼 있고 지난 2월 28일에 달러당 150.22엔이에요. 슈퍼엔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기업들이 돈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커플링이 아니에요. 디커플링이에요. 실물 경제는 뚝뚝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 최악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경제 전문가들이 디커플링의 함정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함정에 빠졌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의 주가는 그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거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은요 보시다시피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설비 투자는 좀 좋아질 거예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0.1%. 이거 2023년입니다.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이 좋습니다. 0.2% 늘어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소비나 투자가 망가지고 있으니 이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일본이 주주 친화 정책을 만들어서 PBR을 적어도 1 이상을 유지해라. 우리 기업의 어떤 주가 자산 순자산 비율이 1을 기록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자산만큼 주식시장에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못 받으면 상장 폐지까지 시킨다. 저는 이 한마디가 결국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세계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유동성 차고 넘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다우산업지수 사상 최고치, 유럽의 주가들 사상 최고치, 대만의 주가들 사상 최고치. 이게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일본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일본처럼 디커플링이 될까요?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아마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고 해요. 2024년 2월 26일에. 그러면 주주 환원율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핵심은 그렇잖아요. 주주 환원이라는 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거. 그러면 주가 수가 주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배당률을 높이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여기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오늘 부동산 주식시장은 요동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 PBR 1배 미만 2026년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정책이 담기면요. 아마 오늘 시장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저는 그런 정책이 담기는 순간 외국인들이 동조를 하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저는 저 PBR 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때 보험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라든가 등등등 저 PBR 주 중에 대기업들 많고요.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께 진짜 당부드립니다. 정시 개혁도 필요하지만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실물 경제의 성장률을 땡겨주는 것, 성장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저성장의 문턱에서 무너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벌써 6년째 저성장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행시킨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좀 성급하게 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 방향타를 잡은 것은 아닐까. 사실 걱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투자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쳐다보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편으로서는요. 예,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처럼 디커플링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